중국에서 날아오는 거는 높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그래서 높은 하늘에 있는 거 까만 건 저 중국에서 날아오는 거고 중간에 저 처음에 쳐져 있는 건 북한에서 날아오는 거고 밑에 있는 건 남한인데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거의 다 남한에서 대부분 다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건 저 밑에 높은 하늘 위에 있고 북한에서만 날아오는 건 많은 것지만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올려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공기가 더 나빠요. 그래서 북한보다 우리 공기가 훨씬 나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오면 우리 어떤 피해를 입히나? 우리 폐를 보면 기관이 있고 기관지가 있고 기관지 제일 끝에 보면 이게 흡합과리가 있습니다. 흡합과리를 통해 가지고 숨쉰 공기가 산소가 이제 피에 들어가 가지고 피에 헤모글로빈이 그걸 받아 가지고 피에 한번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흡합과리가 아주 미세하게 아주 저게 뭐 수도시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달라요. 저게 이제 이 문제를 많이 맞으면 기도가 저렇게 막혀가지고 저 하면 저런 데는 저는 불칩니다. 저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 미세먼지가 지금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로. 정상폐가 이런데 피해를 입으면 이렇게 적혀요. 폐암. 그 다음에 미세먼지는 그렇고 여기 산성가스, 아마스가스나 지구산화는 어떻게 되나 마시면 저게는 폐 세포가 이게 상합니다. 상하면서 그거를 방하려고 이렇게 퉁퉁 뽑아버리는데 퉁퉁 뽑으면서 이제 천식 같은 거 일어나 천식 같은 거 숨을 잘 쉬지도 못해가지고 이 천식이 옛날에는 아주 희귀 질병인데 지금은 굉장히 흔한 병이 됐습니다. 천식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암이 70년대는 20명에 1명이 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3명에 1명이 암이 걸리는데 사망원이 1위가 아니거든요. 암 중에서 무슨 암으로 제일 많이 죽는 거예요? 폐암입니다. 폐암. 3명에 1명은 폐암으로 죽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폐암병 동에는 참합니다. 거의 살 가망이 없다고 해요. 암한테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폐암이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흡연율은 줄어들었는데 폐암이 왜 이렇게 늘었나? 미세먼지 때문에 봐요. 미세먼지 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미세먼지가 있는데 이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우리 폐암 걸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뭔가 하는데 디젤 배기가스 같죠. 디젤 배기가스가 70% 영향을 미친다. 근데 미국에는 디젤차가 10%도 안 됩니다. 그래도 디젤 영향이 70% 영향, 폐암 영향이 이렇게 다 되었습니다. 미국 환경청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배기가스 딴 데 다 보태면 다음에 배기가스로 인한 게 90%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흙먼지, 황산나무 오는 거, 그 미세먼지 가지고 너무 그 걱정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 나라는 그게 좀 큰 걱정입니다. 고도부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우리나라는 디젤차가 얼마나 돼요? 지금 절반이 넘어갑니다. 디젤차를 친환경차라고 그래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그럼 왜 이렇게 보고 나와요? 디젤차. 옛날 디젤 버스 매 마서 붙였죠. 그 맡으니까 막 쓰러질 것 같죠. 예. 그런 게 디젤맨. 엄청 독합니다, 디젤맨. 아까 석유에서 봤잖아, 디젤이. 그게 나쁘기 때문에 아주 고온으로 그 엔진을 돌리고, 그 나는 배기가스 보면 이래가지고 고부점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합니다, 디젤. 디젤은 그렇게 많이 보호해가지고. 경유가 디젤입니까? 예? 경유 차량. 그 경유가 디젤입니다. 예. 내가 참 경유라고 안 써놨고 디젤을 해서놨고 경유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산소가스를 마시면 이게 나무잎사귀 이렇게 답니다. 지류라는 지류가 뭔가 하니까 산에 올라가 보면 바위나 나무 둥지 보면 좀 딱딱한 것 같은 게 허연 게 붙어가 있습니다. 연한 연두색 붙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류인데 지류는 공기 오염에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지류 다 주고 없습니다 지금. 서울 없습니다. 다 주고 지류가 왜 그렇게 약하나니까 지류는 숨구멍을 다른 식물들은 숨구멍을 고기 나쁘면 닫아버리니까 숨구멍을 닫을 줄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노출되니 그때 다 죽습니다. 지류가 제일 빨리 죽습니다. 지류. 그 다음에 또 성면이 앞으로 참 큰 문제를 일으킬 거를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성면이 엄청 많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면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니까 성면이 그냥 성분을 보면 그냥 돌입니다. 돌. 성분 자체가 똑같지 않습니다. 성면이 뭔가 하니까 이게 보면 성면을 보면 비치비치한 치듯이 그래서 이게 한 20시간 드러나놓으면 혹이 박히면 우리 몸이 그걸 이제 외부에서 온 병균이라 가지고 둘러싸가지고 피가 둘러싸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저기 죽겠습니까? 돌멩이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몸이 박히면 이게 막 그냥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 섬유질화 되고 그래서 이게 암이 걸리고 그게 이제 숙면 폐점이 되죠. 스티브 맥퀸이라는 영화 배우가 그 사람이 아주 용감해가지고 막 불에도 막 뛰어가고 이런 걸 스턴트를 막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불로 뛰어들 수가 있나 옷을 입고 성면 옷을 입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성면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서울농대 교수가 식물 발화 실험을 하는데 학생들 실험을 하는데 그 물을 줘도 안 섞는 게 성면이거든요. 돌이니 그거 섞였어요. 그 성면 가지고 발화 실험을 했는데 그 교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학생도 그 석사 끝나고 나서 미국에 박사하려고 들어갔는데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학생까지. 그 성면이 굉장히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성면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성면이 그렇게 큰 폐물질이 들어가 미국에서 72년도에 가장 금지했습니다. 생산 금지가 사용 금지했습니다. 생산하는데 사용이 안 되는데 그럼 그게 어디 가겠어요? 우리나라에 뭐 대량으로 그래가 뭐 지붕에 뭐 이런 거 하는 거 성면을 다 쓰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몰라서 그랬지만 시골에 가면 다 슬래트 지붕에 슬래트가 다 성면입니다. 학교마다 지금 성면이 다 들어가고 빼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성면이 하도 많이 퍼져가시니까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그냥 성면 폐증 재수 없으면 죽는 거죠. 재수 없으면 성면 폐증이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성면 폐 입을 거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또 실내 오염 때문에 많이 죽는다 그랬죠. 실내 오염 때문에. 실내 오염 때문에 왜 죽는가 하니까 실내 공간에 환기를 잘해야 돼. 환기가 잘 안 돼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 자재가 보면 요새 얼마나 뭐 칠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건축 자재 엄청 독한 냄새 많이 나죠. 그리고 세멘트 자체도 거기다가 뭔가 산업 폐기물을 넣어가지고 태워가지고 세멘트에 넣어놔 해가지고 세멘트에도 많이 나옵니다. 세멘트가 왜 얼마나 독한가 하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영문학자가 있는데 영문학자 사람이 당나귀를 키웠습니다. 그분이 옛날 김대중 대통령 영어 통역하시던 분인데 거기서 그만두고 시골에 당나귀를 키우고 당나귀를 키우다 보니까 당나귀를 흙집에 넣어놓으면 하도 피부도 뽀들뽀들하고 윤기가 나고 좋은데 세멘트 집에만 넣어놓으면 피부병이 나더랍니다. 세멘트 집에 넣어놓으면 세멘트가 왜 그렇다고 세멘트가 사실 여전히 돌이 공부인데 거기다 그게 아니고 거기다 여가지고 산업 폐기물을 섞어가지고 태양을 섞어가지고 일본을 수입해가지고 막 넣거든요. 그런 독한 겁니다. 건축 자재.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식빌딩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식빌딩 신드롬. 그거는 빌딩에 뭐 환경 잘못되게 해가지고 뭐 세균도 들어가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새집에 특별히 새집에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새집 증후군에 이렇게 이름 붙였죠. 집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까 말했듯이 세면 자체에서 그렇게 병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재를 많이 붙입니다. 보면
특히 가구 같은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카페트를 안 쓰지만 미국은 집집마다 카페트입니다. 카페트를 조사해보면 카페트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발 신고 미국 사람 사용하거든, 서거든. 그러니까 뭐 농약, 잔디풀이 났던 농약이니 뭐 이런 것들 다 바뀌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이제 좀 부자고 똑똑한 사람들은 카페트를 안 하고 이게 말로 신발 벗고 들어가냐. 아니, 미국의 촌 사람들은 다 신발 신고 그냥 카페트 쫙 깔아는데 그게 오염이 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제 특히 중에서 또 말하던 부분은 부엌의 가스레인지입니다. 가스가 오염은 적긴 하지만 석유 레인지 돼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요리하는 게 문제가 많이 납니다. 오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실내 좀 조사했더만 폴마르데이드, 톨루엔 이게 다 기준치 잘못 추가가 많이 남았거든요. 저게 얼마나 심한데요. 제가 3년 된 집에 하면 방배도 아주 부자 동네 집이에요. 그제 저도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 집에 한 이사 가보고 갔는데 3년 된 집인데 집이 줄을 비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딱 닫아놨지. 우리 집 사람 내가 숨을 못 쉬고 나왔습니다. 3년 지나도록 독하든지 그렇게 과거에 지금 엄청 많이 치러나는 이게 초강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 아주 나옵니다. 그래서 새집 지어 나오면 뭐 좋은 재료를 써야 되겠지만 정부 규제가 잘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조그마한 것들은. 안 되는 거는 이제 좀 온도를 올리고 습한 날에 그렇게 좀 빠져나가도 빨리 빠져나가도 해야 됩니다. 몇 달 되면 뭐 지금 많이 빠져나갔죠. 그 정도 나가더라도. 그리고 또 공기를 조사해 보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나왔습니다만 바깥 공기보다 학생들 실내 공기가 더 오염됐다 그런 나왔죠. 그 온도에 많더라고요. 실내 공기가 더 나쁩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 경우. 이거 미국이 조사했는데 바깥 공기 하얀 거, 가운데 실내 공기. 실내 공기보다 더 나쁜 게 사람이 숨쉬는 공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가니까 기준은 실험해가지고 딱 이렇게 통 안에다가 온도를 넣어놓고 동물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공기 좀 폐가 있구나 해가지고 기준을 정했는데 실제로 사람이 쉬는 공기는 바깥에 되는 공기보다 훨씬 나쁜 공기를 숨쉽니다. 그래서 숨쉬는 거는 왜 그러나? 실제 조사해 보십시오. 바깥 공기, 실내 공기, 사람 숨쉬는 공기. 숨쉬는 공기가 훨씬 나쁘죠. 숨쉬는 공기가. 왜 나쁜가 봤습니다. 실내 공기, 잘 때는 막 그냥 잔잔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출근할 때 보면 차 공기 따라다니면서 길에 오염된 거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짜다 보면 막 담배 피우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막 또 집에서 뭐 부엌에서 이제 요리한다고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숨쉬는 공기가 훨씬 나쁜 겁니다. 숨쉬는 공기. 그래서 우리 기준하고 해놓은 거 사실은 우리 실제로 우리 맞지 않았다. 우리가 더 기술이 강화돼야 되고 더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야 그 실내 공기 아까 보면 뭐 여러 가지 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막 튀어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게 그 희발성 오염 물질. 그도 바이오 에어로졸 했는데 미국에서 학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집단 발병을 해가지고 죽습니다. 우리말로 레지오넬라 병이라 그랬죠. 이전에라는 종류에서 거기서 학회를 하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어컨을 통해 가지고 박테리아가 세균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라돈이 또 문제가 되는 라돈이 지하에 우라늄이 있습니다. 우라늄 거기서 라돈을 뽑아냅니다. 라돈을 수명은 짧은데 방광기는 뭐 며칠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실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하에 막 산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문제가 되는데 어딘가 하니까 충청도의 영동 옥천고 지역에 가면 우라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에서 라돈이 나거든요. 그래서 전에 지하수를 조사해 보니까 라돈이 기준치 넘었다는 데가 바로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그 라돈이나 우라늄 이런 것들이 뭐 공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음식이 축적이 되겠죠. 물에도 나오겠죠. 지하수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래서 그 동네는 뭐 은청이하고 바보가 많이 생산된다 나온다. 그게 혹시 저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좀. 여기 그 동네는 농촌 좀 단지하고 섞어져 있어서 어때요? 미국의 비를 보니까 여기 서부 지역은 되지만 동부 지역은 다 산성비가 아닙니다. 미국 공기는 우리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산성비 제일 많이. 먼지가 날라오면 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먼지가 날아 산성이 떨어지게 더 좋은 건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먼지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 이거만 하더라도 참 공기 정말 오염 안 된 공기는 거의 뭐 미국 중세력에서 거의 국소수다. 서쪽에 여기 조금 이 정도만 오염 안 되고 남는 타운데도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합니다. 그 산성비가 내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식물들이 아까 이게 사진 보셨겠지만 식물들이 잎사귀가 탑니다. 옛날 우리나라의 서울 공기가 엄청 나빴을 때는 비만 오면 꽃동네 꽃이 막 그냥 꽃이 빨간 꽃이 이제 거기에 빛발 떨어지지 막 그러집니다. 그런 식으로 식물들이 이제 손상을 첫째 바로 입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자꾸 내리면 토양에 있는 광물을 갖다가 영양분을 씻어 내려갑니다. 토양에 척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성을 수소율을 토양에 다 남겨놓고 가거든요. 토양이 산성이 되는 거죠. 토양 자체가. 토양이 산성이 되면 미생물이 활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산성이 되고 나쁘면 자라는 게 곰팡이들이 잘 자라요. 곰팡이들. 건강한 미생물들은 못 살고 곰팡이들 자랍니다. 그리고 발가락에 무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음식물에 잘못된 피는 거. 곰팡이들은 물기가 없으면 잘 자라고 산성이 돼야 잘 자라. 알칼리 잘 자라. 그게 곰팡이지. 환경이 나쁘면 곰팡이 자랍니다. 이 곰팡이들이 벽을 옮기가 식물들이 잘 자라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토양이 많아가지고 산성비 오더라도 광물을 흡수해가지고 다 중성이 금방 됩니다. 근데 저 북유럽이나 카나다 이런 데는 토양이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물이 산성비 내리면 호수 그대로 산성입니다. 산성. 그 산성 호수라고 써붙여놨네. 많은 호수들이. 그게 자랑하려고 붙인 게 아니고 조심하라고 산성 호수니까. 그 물이 산성이 되면 물고기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물고기들이 pH 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생물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산성비가 내려서 나타난 피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교염이 장거리 이동하는데 장거리 이동하는 걸 좀 골치 아프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에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자전을 하면서 적도는 1초에 460m 돌아갑니다. 북 60도로 가면 230m 돌아가서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가 만약에 여기 고기압이 되고 저기압이 되면 여기 위로 가겠죠. 이 위로 가면 어디로 가게 되나? 이렇게 기차 가는 데서 뛰어내리면 옆으로 뛰어내리지만 저희 앞으로 가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가게 돼요. 여기서 고기압이 되고 여기 저기압이 되고 이리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 뒤로 밀리게 돼요. 그 저것 때문에 이거를 코리올리력이라고 하는데 코리올리력, 전향력이라고 그러죠. 전향력.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북방에서 말하면 오른쪽으로 항상 뒤틀립니다. 수도 가면 물 빼지요. 잽때 물 빼지요. 잽때 물 빼면 어떻게 되나? 물이 오른쪽으로 나오죠. 북방에서. 남방에서는 거꾸로. 그래서 지구의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나? 햇빛이기 때문에 여기 공기가 더워져가지고 또 오릅니다. 또 오는 공기가 어떻게 되나? 이 북극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중간에 하면 딱 떨어지는 게 고기압 지역입니다. 고기압 지역. 여기는 어떻게 되나? 저기 올라가면 수증기는 무거운 게 올라가면 공기가 차지니까 구름이 생겨 비가 떨어지겠죠. 저기에 비가 옵니다. 여기 비 다 떨어지고 난 뒤 공기 내려오는 거. 비가 올 게 없죠. 하늘이 맑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건 여름에는 이 지역이 해당되고 겨울에는 이 지역이 해당되고 비가 잘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는 공기가 여기 내려오는 공기가 어떻게 되나 오른쪽으로 휘어가지고 북동부 역풍이 되죠. 여기 내려오는 공기, 여기 왔다 내려가는 공기 내려오다가 오른쪽으로 휘지 어떻게 되나 서풍이 되죠. 서풍이.
우리나라 서풍, 겨울에 서풍이 주로 불고 북동풍이 이제 여름에는 좀 봅니다. 이 바람 올라가다가 온쪽 힘이가 서풍이 되죠, 바람이. 이 공기는 항상 오른쪽 힘이가 항상 서풍이 되겠죠. 그래서 비슷한 미국 갈 때는 이 성층 위까지 올라갑니다. 바람 항상 이게 서풍이 불어가지고 자전이 서쪽에 동쪽으로 도니까 가마비가 떠가 있으면 뭐 서쪽으로 저쪽으로 갈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가마 떠가 있으면 동쪽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미국 갈 때는 빨리 가고 미국에서 내려올 때는 오래 걸렸습니다. 이 바람 때문에. 자, 이 바람이 이제 부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기서는 동풍이 부는지 서풍이 부는지 되겠습니다. 요 동풍이 부는지요. 사막에 생긴 사막 바람이 한 1분을 나옵니다. 서풍이 부는지요. 중국에 오면 우리나라에 막 나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보니까 대요yon 만들었지만은 자기 나라 떨어지는 것보다도 남은 나라가 훨씬 많은 나라가 많지. 많은 나라들. 그래서 분쟁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오는 나라들. 자기 나라 떨어진 걸 딱 떼서 보니까 이 북유럽 나라들은 자기는 만들지도 않았는데 막 오염 막 떨어지는 거예요. 밑에 나가서. 그런 바람 타고 올라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바람이 이렇게 몽골에서 시베리아 거치고 중국 거치고 우리나라 날아갔다 일본 날아가는데 이 바람을 타고 이제 황사나 이런 게 중국에 막 날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날아오는 겁니다. 이 황사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저 바람을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중국에서 대기오염이 어디 떨어지나 많은 문제 떨어지는 거 비로 떨어지는 거고 우리나라는 중국 앞마당에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은 별로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이야기하기를 일본이 떨어지는 대기오염 물질의 절반은 중국에서 날아왔다. 제가 하잖아요. 미국까지도 같이 합니다. 미국에 날아오는 LA에 날아오는 먼지의 그 10% 이상 중국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이렇게 하던 중국은 뭐라 그러나 저거 거짓말이야. 아마 우리나라에서 날아가는 2~3%밖에 안 돼서 이래야 중국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날아오는 거로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거꾸로 막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 막 우리나라 날아온다. 국가 간에 저거 참 증명하고 서로 다투기는 참 어렵죠. 사람 문제는 태평양 대승에 날아가니까 누가 별로 말 안 합니다. 근데 우리 거는 이제 참 이런 사람 문제 상수 만나 죽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인도네시아에서 산불을 질러가지고 여기 불러 이게 막 여기 다 덮치는 거예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이 막 덮칩니다. 산불인데요. 그쪽 튀어서 그런가? 아니 여기가 불도 튀어서 그래 불을 지른 겁니다. 왜 불을 지른? 농장 만들라. 다국지 기업들이. 그래서 여기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가 이래가지고 학교 문을 닫고 공항도 문을 닫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거. 그래 이런 문제가 뭐 날라오고 하니까 이제 뭐 불편하겠죠. 그 처음에는 이게 그냥 그 원주민들이 막 주민들이 질러가지고 이제 못한다 그러다가 사실은 주민들이 불 지르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산에서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 불 지르는데 다국지급들이 큰 농장을 만들었다 불 지르었어요. 그 나중에 대답하기 뭐 이 다국지급들이 우리 인도네시아 기업이 아니다.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이런 기업들이 와가지고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 불을 지르가지고. 필리핀까지도 이렇게 나와.
근데 대기오염이 사실은 공기로 오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천백에 다 영향이죠. 대기오염 날아가죠. 비가 떨어지죠. 마른 물이 떨어지죠. 그게 땅에 떨어지고 나무에 들어가죠. 그게 비에 들어가죠. 그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온대고에 보니까 나비 오염 많게가 있는데 나비의 그 95%는 공기에 떨어지잖아요. 공기. 나비의 공기에 있었나? 휘발유 옛날에 저기 자동차 그 기름 잘 타게 하려고 납을 심었나. 지금은 이제 우리 무인 휘발유 다 쓰죠. 무인 휘발유 쓸 때 그 납이 지금 엄청 돌아다녀요. 여기 다 떨어지고. PCB 변압기에 전원체로 들어갔는데 PCB를 그냥 버렸죠. 땅에다가. 버리니까 이게 물로 들어갔다가 또 증발했다 나왔다가 비율에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그대로. 부산 해동물을 전에 한번 조사해봤는데 아주 문제가 얼마 떨어졌는데 하루에 30톤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30톤이 떨어져서 문제에 들어가는 오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물에. 공기오염이 결국 온 지구 생태계 다 퍼져나가요. 그래서 PAH라는 거는 폴리아로매틱 하이드로카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다환 방향족 이렇게 붙이는데 이게 자주 배기가스에 주로 나와요. 자주 배기가스. 공기에 나왔겠죠. 공기 나왔지만은 나중에 다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어디만 지금 조사해 본 어디만 떨어져. 공기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흙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PCB 아까 말했듯이 그냥 멸종에 버렸는데 비를 맞고 땅에 떨어졌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또 정말 나와 하는데 보니까 강바닥에 있는 계정물하고 여기 지금 다 모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모든 그 공기 오염들이 보면 지구에 전체 다 돌아갑니다. 전체. 그래서 수원이 어디서 많이 나는 거 아니라 저 석탄을 태우면서 수원이 많이 나왔어. 석탄에서 석탄 미량이 있는 거지. 그 수원이 지금 원래 지구에 있던 것보다 지금 3배 정도가 더 많이 돌아다니는데 수원이. 이 수원이 지금 굉장히 제일 큰 문제를 큰 문제를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수원이 영향이 크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뭐 원래 것보다 3배나 좀 돌아다녀요. 그래서 지금 지구에 지금 돌아다니는 중금속 중에 보면 특별히 많이 돌아다니는 게 보면 수분이 이게 여기는 1.4배를 나지만 자연보다 그 인공도 나오고 1.4배라지만 어떤 2배로 옵니다. 그래서 전체가 옛날보다 3배가 늘었다 이래 봅니다. 수원, 그다음에 납 28배. 그리고 요새 자라는 애들 중에서는 정신없이 부산 끓이는 애들이 있죠. 그걸 이름을 뭐라 붙이나요? 예. 그건 납 영양이라고 합니다. 근데 크면 낫습니다. 크면 낫더라도 납이 중독이 되려면 큰일 납니다. 중독까지 아니더라도 애들 뭐 이성 옛날에 그런 거 쓰는데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애 있잖아요. 납이 원룸에 돌아가네요. 특히 그중에 우리가 수원을 제일 지금 크게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수원이 이게 어떻게 지금 막 돌아다니는가 하죠. 수원이 지금 저리 다니면서 바다에 수원 농도가 엄청 높습니다. 바다에.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고위도 갈수록 특히 대서양의 고위도 갈수록 엄청 높죠. 여기 적도보다 엄청 높죠. 4배에다가 5배 넘는데 이 수원 때문에 지금 뭐 바다에 수온이 많이 서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수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물고기가 뭔가니까 가장 물기사슬의 가장 위에 있는 그 수온을 많이 섭취해요. 그 참치 같은 거, 고래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정부가 이야기하는 연산포들은 참치 먹는 거 좀 생각했을 듯이요. 참치에 수온이 많습니다. 영국의 어떤 어린이가 하루에 참치캔을 한 개씩 먹었답니다. 그럼 갑자기 막 전신마비가 됩니다. 완전히 가슴이 수온이 요새는 바다 고기 먹는 거 그때 하나님이 많이 먹으라고 많이 드신 걸 먹어야지
그게 이제 멸치 같은 거 이게 막 정리가 돼. 이런 거는 그게 여기 사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냥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비싼 거, 아주 귀한 거 이런 것들이 막 그냥 제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참치, 연어.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은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에 많이 먹으라고 많이 준 거를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물고기 뭐 소라 같은 것들 아주 비싸죠. 그런 것들도 이제 땅파티 뜨는 게 많습니다. 지금 힘들어 많이 하죠. 그 중에서 이렇게 바다에 공기를 해가 나가는 게 그렇게 많이 돼요. 수원은 아까 말했듯이 석탄을 많이 떼면서 이제 떨어진 겁니다. 자동차 휘발유에 납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엄청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카드뮴 얘는 수도 확산을 한다고 다 알아요. 그리고 공기가 엉뚱을 많이 아주 오존층 파괴되는 거라든지 그리고 기후 변화 일어나면서 온도 올라가는 거라든지 이것도 다 공기가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을 사람들이 생기를 그 불러서 사시는데 공기를 불러가지고 숨을 쉬다 살았다 그랬는데 지금은 공기가 뭐 다 걱정하고 있죠. 집에다가 공기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처지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하면 좀 신선한 공기 맛이 나고 좀 산책해요. 그래서 참 인간이 하여튼 이 공기를 온시키다는 것도 얼마나 큰 지혜라고 합니다. 이름이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하겠는데 질문 없으면 질문 지난번 4대강은 물기를 터주는 거를 이제 회복 좀 하면 된다고 그러시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는 이제 가장 큰 게 보면 연료를 많이 쓰거든요. 석유, 석탄 그래서 이게 앞으로 에너지 문제 좀잘 해결해줘야 돼요. 재생에너지 근데 나는 그거를 지금 참 하나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석탄이 식물이 화석이 된 거라 그러는데 지금 식물 나무를 떼는 거하고 석탄 떼는 거하고 아주 모임이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나무가 지금 달라서 그런 거지 지금하고 안 그러면 저게 무슨 원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석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 생물이 썩어가지고 석유가 됐다 그러는데 바다 생물 요새 생물자하고 뭐 그렇게 오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다 먹을 수 있는 거고 누구도 할 수 있는데 이 석유라는 거는 남성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 같고 수객이지 제가 풀지 못하는 많은 과학자들이 뭐 이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제 참 이해 못할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석유 석탄 말씀을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됐는데 우리가 에너지 문제는 햇빛 뭐 이런 것 가지고 바람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에너지 쓸 수 있도록 그러면요, 교수님께서 아까 그 사람이 숨쉬는 그 공기가 오염이,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오염을 많이 일으키고 그런다고 했는데 혹시 인구 증가도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나 인구 증가한 나라들에서도 그 인간에 의해서 공기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인구가 뭐 문제 되긴 하지만 사실 그 인구가 많은 나라들이 모든 나라들이 큰 문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뭐 근본적으로는 석유 석탄 많이 되는 게 산업화된 나라들이 다 만들어낸 게 큰 문제거든요. 뭐 아프리카 사람들 뭐 자기 뭐 나무 떼가지고 그 안에서 뭐 피 보는 거 있지만 그래 큰 영향 미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질문 있는데요. 그러면은 저희가 가스로, 그러니까 가스로 저희가 그 밥을 해 먹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전기로 하는 전기 스토브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쨌든 전기로 하는 것도 오염이 되는 건 아닌지. 예. 열 효율은 가스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제 방안이 이제 되니까 한결 잘 하셔야 되고요. 전기로 하는 거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 보면 이제 석유를 흙은 태가지고 또 먼저 해가지고 하니까 그 과정에
에너지 소모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어떤 게 할지 확실히 환기를 좀 잘 하시고 가스를 하는 게 그게 좀 더 이게 옳다 이 생각이 들고요. 전기로 하면 뭐 좋긴 하겠지만 전기로 이제 뭐 자기가 재생에너지 잘 써가지고 쓴다. 그건 아무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재생. 자동차 경우에는 전기로 쓰는 게 자동차 불 태워가지고 엔진하는 것보다 거의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는 전기가 맞는데 집에 그거는 집에서 불 태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로 에너지 전기를 하는 것보다 에너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거의 가스로 에너지 만들죠. 미국이나 캐나다 이 전기가 많은 나라입니다. 전기로 아까 우리가 먹는 생선들이 중금속에 많이 오염됐다고 수은에. 근데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플라스틱 도구들이 이렇게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하면 그게 녹아서 또 바다에 이렇게 작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분해되면서 이게 또 온갖 그 생선들이 다 몸속에 지금 축적이 돼 있다고 이렇게 막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요. 이 중금속하고 미세 플라스틱 그거 위험도를 우리가 먹는 생선의 그 높낮이를 경중을 따지신다면 어느 게 더 위험하다고? 그는 뭐 이제 양에 따라 이제 다를 텐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하게 나는 거는 이제 중금속이 지금은 큰 문제 되고 있습니다. 근데 미세 플라스틱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플라스틱이 시그지 쪽에 아주 미세한 점유를 보면 그것들이 이제 보니까 바다 미생물들이 먹더라. 미생물들 먹으면 물고기 먹고 다 먹거든요. 그래서 그게 들어옵니다 우리 몸에. 근데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우리 플라스틱 태우면 굉장히 유독하잖아요. 그 성질이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주 양이 적어서 그런 거지. 이게 아마 많이 쌓이면 이제 그게 앞으로 뭐 더 큰 문제 될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래서 이건 앞으로 닥칠 그 염려해야 될 문제가 하나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사실은 우리가 생물 안 먹더라도 그냥 안 먹거든요. 수돗물로 통해 안 먹죠. 미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뭐 90% 수돗물은 다 플라스틱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쪼가지 나와. 정수기로도 안 걸러진다고 제가 아주 미세하니까 그러지질 않죠. 그럴 수가 없죠. 미세하니까. 큰 조각이 안 나왔다. 누구 보고 걸러내지. 그렇지만 아주 작게 쪼개지면 그게 걸러내지도 못하고 다 성취를 했는데도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보면 애들 조사를 해보니까 환경 호르몬이 우리 어린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물도 우리가 섭취하는 물도 들어갔고 다른 생물 산소도 다 먹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미세먼지라는 이야기를 들은 게 최근 수년인데 그 전에도 있었을 텐데 왜 얘기가 없다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미세먼지가 회자되는 겁니까? 그전에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이제 위중한지 몰랐는데 그래서 옛날에 많은 나라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기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먼지 이렇게 했는데 그 먼지 중에서 다 똑같은 먼지가 아니거든요. 큰 먼지는 우리가 숨을 쉬면서 많이 걸러집니다. 근데 미세먼지는 아까 말한 퍽퍽가를 통해서 체내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니까 이제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미세먼지 다 똑같은 미세먼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굉장히 피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뭐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미세먼지가 보호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 지금 알고 보니까 미세먼지가 사람 죽이는 가장 큰 문제였다 이렇게 지금. 교수님 그 인류의 그 문명이 시작된 이래로 뭐 지금까지 한 5,000년의 이런 오염의 양보다 지난 100년의 양이 훨씬 더 많고 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100년을 한다면 아마 지난 100년보다 훨씬 더 그게 특별하게 인류가 무슨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더 심해질 텐데 이렇게 했을 때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인류의 그런
운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지금 앞으로 100년이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첫째는 이제 석유가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100년까지 석유가 남아있지 않고 석탄은 또 남아가 있는데 거기에 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딴 길 찾아야 된다. 그게 이제 다른 것보다도 기후 변화와 관련해가지고 그게 이제 급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가 나면 다 설치는 안 된다. 남아있는 화석연료는 3분의 1을 남겨둬야 된다. 이게 지금 기후변화 협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류가 지금 그걸 따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지금 하나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가 지금 너무 위험해갖고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 교수님 위험하지만 원전으로 가는 게 또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원전도 한순간에 큰 위험이 있긴 하지만 이 누적되는 위험이나 아니면 한순간의 위험이나 그게 원전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요. 이 두 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원전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원전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북한 핵무기를 많이 걱정하고 있잖아요. 북한 핵무기가 걱정할 처지가 아닙니다. 뭐 아무 폭탄이 떨어뜨리면 원전 터뜨리면 그냥 그게 핵폭탄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원전 하나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냐면 원전 하나에 들어가는 원료량이 1년에 여기가 히로시마 원폭 1000개 만들 수 있는 양이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면 더 많은 양의 방사능물질이 나옵니다. 그걸 한번 터뜨려가지고 해버리면 이거 뭐 원전 폭탄이 우리가 거의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25개를 지금 지어나가요. 또 짓고 있고요. 그리고 몇 년간 운영을 했습니까 도대체가. 엄청난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북한 핵무기를 걱정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 원전은 뭐 지진나 터질 수가 있죠. 원전을 폭발해도 되죠. 그게 전기만 끊어지면 물 끊어지면 그냥 폭발하니까 원전은 계속 그 핵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꼭 원전을 폭발을 안 해도 그냥 아무 발전소로 폭발해도 원전 다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발전소 폭발해가지고 전력망에 전기 과부하되지. 여러분 집에다 전기 쓰는데 막 용량 큰 거를 달면 휴져 나가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력망에 전기가 몇 개 쓰고 있는데 그냥 발전소 몇 개 꺼져버렸다. 그러면 전력망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발전소나 폭발해도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거 아니고도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왜 그걸 거기다 집착해야 되나? 아까 전에도 뭐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가 지금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진 원인이 저도 지금 막 헷갈리거든요.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뭐 화력발전소 이런 게 원인이다. 또 어디 또 보면 또 중국에서 넘어온 게 원인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나라 뭐 자동차 배기가스 이런 게 더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날아오는 거는 고공의 번져가 있고 우리가 숨쉬는 건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 대부분이 우리나라 만든 거 봐야 됩니다.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서울같이 우리 수도같이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시가 OECD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 잠시 이렇게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전소는 우리나라 세계 밀도가 최고 1등입니다. 석탄 발전소. 거기 뒤에서 우리 자체에서 문제를 먼저 풀어야지. 그걸 안 풀고 중국만 지금 이야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이 우리만 더 덧나요? 일본만 가도 우리가 지금 공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만 오면 차가 일로 가죠. 이 학생은 모르잖아. 자동차가 없으니까. 비만 오면 그렇잖아요. 일본 비만 오면 차가 깨끗해집니다. 문제가 있다가도. 미국 비 오면 깨끗해지죠. 오히려 문제 있으면 우리는 비만 오면 더러워집니다. 눈만 오면 더러워지고. 그럼 중국 우리가 여기 비 오는 거는 뭐 중국에서 많이 나면 떨어지겠지만 그냥 우리 숨쉬는 미세먼지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는 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나는 거예요.
특히 디젤차를 이렇게 많이 보급해놨으니까 그 폐암 사망자 저렇게 확 늘은 거 보십시오. 왜 저렇게 늘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책 그 그래서 대책이 이제 대책을 비용이 많이 들고 저 일단 화석연료 쓰는 건 이제 우리가 그만하고 깨끗한 에너지 써야 돼요.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뭐 제가 또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자동차가 엄청 많이 다니니까 이게 저 대중교통 활성화 잘 돼요. 그리고 교통만 잘하는데 도시 계획 자체가 잘 돼야 됩니다. 해양강 뭐저 풍력 이런 쪽으로 예. 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예. 제주도는 그래서 제주도 공기 나쁘면 누가 제주도로 가겠어? 제주도는 2030년까지 전량 재생에너지 자동차 전기 자동차로 다 대체하겠다, 100% 대체하겠다 그렇게 얘기해놨거든요. 그게 공기 맑게 하는 길 그밖에 자기가 산업을 멈추라 이거는 못하죠. 나중에 원자력 얘기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자력 안 쓰겠다 이렇게 합의가 되면 안전하게 스톱시킬 수는 있는 겁니까? 일단 뭐 가동 정지하면 그 위험이 다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동 정지하면 위험은 그만큼은 줄어들죠. 먼저 돌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제일 큰 문제고, 그다음에 사용이 해결료가 우리 굉장히 많거든요. 그 터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시켜놔야 되는데 우리 시켜가지고 많은 연기에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물로 시키고 있거든요. 물 끊어지면 이제 폭발하는 겁니다. 식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채용 처분을 좀 해놔야 우리가 안심할 수 있을 텐데 그 방법은 아직까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전혀 되는 게 없습니다. 그 일본이 그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지하에 그 식히는 물을 갖다가 저장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그렇게 폭발이 됐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지하에 말고 한 1층이나 2층 좀 높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좀 위험이 덜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물을 항상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냉각수를 공급해 주려면 전기가 있어 공급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기가 끊어져 버리면 다 무효입니다. 다 쓸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제 비상발전기를 돌려야 되는데 비상발전기를 실은 자동차가 가야 됩니다. 차가. 근데 우리나라 보니까 그 비상발전기를 실은 트럭이 힐 조금만 울퉁불퉁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위험해요. 이번에 경주 지진, 황지진 나고 나니까 땅이 그냥 울렁울렁해지더라고요. 그건 갈 수가 없어요. 지진이 큰 지진 나도 안 되고 일단 전기가 끊어지면 일단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전기가 끊어졌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핵 발전소가 없습니다. 핵 무기를 만들어놨지만 핵 발전소 있다. 발 뻗고 잠을 탈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이? 그 테러리스트 그걸 설치는데. 미국이 9.11 사태 나고 나는데 모든 원자력 발전을 비행건축으로 다 묶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전기나 이런 거 전력을 사용하고 있나요? 어디? 이스라엘. 이스라엘 네. 다른 방법으로 하지. 다른 방법이 다. 원자력 발전 아니고도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알겠지만 예, 많지 우리나라 않죠. 비해서 예, 저희 나라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예, 전력 사용이나 이런 것도 규제도 예. 굉장히 완화가 돼서 그런 걸 알겠는데 예. 물론 뭐 이스라엘에 비해서 저희는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예. 거기에 탈피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예. 아무리 그 공론화를 하더라도 의견이 팽배하고 예. 주도권을 그쪽에 갖고 있으니까 먼저 건설하는 사람들이 예.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예.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그 듭니다. 하여튼 말해도 굉장히 어렵죠. 우리나라는 저항이 굉장히 많이 사니까. 그렇지만은 뭐 방법 없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한데
일단 뭐 우리보다 더 전기를 많이 써야 될 만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 유럽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 반전 안 하기로 한 나라 굉장히 많습니다. 안 하고도 자기들 다 방법이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거기는 유럽 같은 나라는 시민의식이 좀 돼갖고 예를 들면 뭐 10시 이후에는 북유럽 같은 나라는 거의 뭐 상업 활동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네, 저희 나라가 완전 딴판인 것 같은데 그런 활동이 과연 우리나라에 그게 통용될 수 있을까? 그건 가치관의 문제인데 가치관의 문제. 독일은 있더라고요. 밤에 일 못하고 그래. 예. 법을 제가 했죠. 밤에 일하는 건 이 사람이 해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른 생각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요. 우리 여기서 아주 감수가 좀 모르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나? 그 전에 한 50년 전에 물레방아 돌려가지고 전기 이렇게 가지고 쓰듯이 그런 방법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물레방 하는 게 그게 수력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같은 그런 쪽으로 좀 그 전기가 별로 많이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워낙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필요하긴 해요. 그 원자력이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거는 이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저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저기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우리나라 저기 작업이 한 95%쯤 된다고 그러는데요. 예. 뭐 최고 기술을 뭐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 가지고 좀 팔아먹는 것도 안 괜찮습니다. 그 팔아먹는 그 돈으로 예. 저기 뭐 풍력이나 수력이나 뭐 태양광이나 이런 쪽으로. 예. 풍력이나 태양광에 더 팔아먹는 게 더 돈벌이 더 좋을 건데 그렇습니까? 돈을 쓰는 거. 왜냐면 그거 지금 원자력은 지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 뭐 다들 위험하기 때문에 자꾸 사양사는 거예요. 그건 돈 번다고 해서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 기술을 가지게 많이 또 미국이나 일본에 우리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거기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아닌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쉽지 않습니다. 질문이 우선 지금 시간이 몇 시간 됐나요? 9시. 9시인가요? 제가 노래를 하나 아, 네. 노래 하니까 어떻게? 네, 해주세요. Che bella cosa l'annata sole, l'aria serena dopo la tempesta, l'aria fresca pare sana festa. Che bella cosa l'aiutate sole, malato sole, fiume o sole mio, sto fronte a te. O sole mio, al fronte a te, al fronte a te. 오 밝은 햇빛 너 참 아름답다
엉뚱지라고 더더욱 찬란해 시원한 바람 솔솔 하늘에 밝은 해는 비친다 오늘 예님 오늘 예바람 맑은 세상 열어줘 맑은 세상 다음 주에는 교수님을 위해서 모니터 스피커를 앞에다 좀 갖다 강의를 들으면 되게 좋은데 되게 우울해지네요. 네, 우울해지네요. 강의를 들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저는 차를 좀 타는 걸 줄이도록 집이 앞인데 항상 차를 안 다니거든요. 자, 앞으로 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물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지난주에는 사대강 하셨잖아요. 지난주에는 강 얘기를 하신 거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진짜 먹는 물에 대해서 얼마나 또 우울한 얘기가 될까 걱정이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오늘 많이 나왔던 핵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환경 문제는 결국은 그냥 이기적으로 만약에 나만 생각하면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그때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당장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몰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지 뭔가 고민할 수 있고 이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물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아니 저는 웃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우울한. 교수님 노래가 주제와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치 오너의 피아니죠. 주제하고는 맞아 노래. 아 그러시구나. 지난주에는 흐르는 달. 네, 사대강. 아 그게 아니고 노래가. 뭐 흘러. 아 그런 거 있었어요? 이 중요한 이 사실. 중국에서 날아오는 거는 그 높은 하늘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높은 하늘에 있는 거 이 까만 건 저 중국에서 날아온 거고 중간에 저 처음에 쳐져 있는 건 북한에서 날아온 거고 밑에 있는 건 남한인데 우리가 숨쉬는 공기는 거의 다 남한에서 대부분 다 나온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건 저 밑에 높은 하늘 위에 있고 북한에서만 날아오는 건 많은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올려보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공기가 더 나빠가지고 그래서 북한보다 우리 공기가 훨씬 나쁩니다. 근데 그걸 문제가 오면 우리 어떤 피해를 입히나 우리 폐를 보면 기관이 있고 기관지가 있고 기관지 제일 끝에 보면 이게 흡박과리가 있습니다. 흡박과리를 통해 가지고 그 숨쉰 공기가 산소가 이제 피에 들어가 가지고 피에 헤모글로빈이 그걸 받아 가지고 피량 부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이 흡박과리가 아주 지금 위장이 아주 저게 뭐 수도시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달라있습니다. 저게 이제 이 문제를 많이 마시면 기도가 저렇게 막혀가지고 저거 한번 저럴 때는 저는 굴칩니다. 저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근데 저 미세먼지가 지금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로.
정상폐가 요런데 피해를 입으면 이렇게 되고요. 폐암.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걸고 여기 산성가스, 아마스가스나 지구산화물 어디 되나 마시면 저게는 폐 세포가 이게 상합니다. 상하면서 그거를 방하려고 이렇게 퉁퉁 뽑아버리는데 퉁퉁 뽑으면서 이제 천식 같은 거 일어나 천식 같은 거 스무잘 시집 못해가지고 이 천식이 옛날에는 아주 희귀 질병인데 지금은 굉장히 흔한 병이 됐습니다. 천식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암이 70년대에는 20명에 1명이 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3명에 1명이 암이 걸리는데 사망원이 1위가 아니거든요. 암 중에서 무슨 암으로 제일 많이 죽는 거예요? 폐암입니다. 폐암. 3명에 1명은 폐암으로 죽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폐암병 동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살 가망이 없다고 해요. 아마도 굉장히 많아요. 그 폐암이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확 늘었습니다. 흡연율은 줄어들었는데 폐암이 왜 이렇게 늘었나? 미세먼지 때문에 봐요. 미세먼지. 미세먼지 중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미세먼지가 있는데 이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미국에서 우리 폐암 걸리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 뭔가 했는데 디젤 배기가스가 디젤 배기가스가 70%는 영향을 미친다. 근데 미국에는 디젤차가 10%도 안 됩니다. 그래도 디젤 면이 70% 영향, 폐암 영향이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미국 환경청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배기가스 딴 다 못하면 다음에 배기가스로 인한 게 90%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흙먼지, 황산나무 오는 거, 그 미세먼지 가지고 너무 그 걱정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 나라는 그게 좀 큰 걱정입니다. 고도부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디젤차가 얼마나 돼요? 지금 절반이 넘어갑니다. 디젤차를 친환경차라고 그래요. 지난 이명박 정부 때. 그럼 왜 이렇게 보고나요? 디젤차. 옛날 디젤 버스 매 마서 보셨죠? 그 맡으니까 막 쓰러질 것 같죠? 예. 그런데 디젤맨 엄청 독합니다. 디젤맨. 아까 석에서 봤잖아. 디젤이 그게 나쁘기 때문에 아주 고온으로 그 엔진을 돌리고 그 나는 배기가스 보면 이거지 고부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합니다. 디젤을 그렇게 많이 보호해가지고. 경유가 디젤입니까? 예? 경유 차량. 그 경유가 디젤. 아. 예. 내가 참 경유를 봐서나고 디젤을 해서나고 경유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산소가스를 마시면 이게 남극작이 저렇게 답니다. 지류라는 지류가 뭔가 하니까 산에 올라가보면 바위나 나무 둥지 보면 좀 딱딱한 것 같은 게 허연 게 붙어가 있습니다. 연한 연두색 붙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류인데 지류는 공기 오염에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지류 다 죽고 없습니다. 지금 서울 없습니다. 다 죽고 지류가 왜 그렇게 약하나니까 지류는 숨구멍을 다른 식물들은 숨구멍을 공기 나쁘면 닫아버리니까 숨구멍을 닫을 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노출되니 그때 다 죽습니다. 지류가 제일 빨리 죽습니다. 지류. 그 다음에 또 성면이 앞으로 참 큰 문제를 일으킬 거를 이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성면이 엄청 많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면이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성면이 그냥 성분을 보면 그냥 돌입니다. 돌. 성분 자체가 똑같지 않습니다. 성면이 뭔가 하니까 이게 보면 성면을 보면 저 빛이 일단 치듯이 그래서 이게 한 20시간 더 들여놔놓으면 혹이 박히면 우리 몸이 그걸 이제 외부에서 병균이라 가지고 둘러싸가지고 피가 둘러싸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저기 죽겠습니까? 돌멩이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몸이 박히면 이게 막 그냥 굳어져 가지고 나중에 섬유질화 되고 그래서 이게 암이 걸리고 그게 이제 숙면 패턴이 되죠. 스티브 맥퀸이라는 영화 배우가 그 사람이 아주 용감해가지고 막 불에도 막 뛰어가고 이런 그 스턴트를 막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불로 뛰어갈 수가 있나 옷을 입고 성면 옷을 입고 뛰어가는 거예요. 성면 폐암으로 죽었을 거예요. 서울농대 교수가 식물 발화 실험을 하는데 학생들 실험을 하는데 그 물을 줘도 안 섞는 게 성면이거든요. 돌이니 그거 섞였어요. 그 성면 가지고 발화 실험을 했는데 그 교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학생도 그 석사 끝나고 나서 미국에 박사하려고 들어갔는데 폐암으로 죽었습니다. 학생까지. 그 성면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면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성면이 그렇게 큰 폐물질이 들어가 미국에서 72년도에 가장 금지했습니다. 생산 금지가 사용 금지했습니다. 생산하는데 사용이 안 되는데 그럼 그게 어디 가겠어요? 우리나라에도 합니다. 산성이 제일 많이. 먼지가 날라오면 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먼지가 날아 산성이 떨어지는 게 더 좋은 건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먼지가 문제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미국에 이것만 하더라도 저 공기 정말 오염 안 된 공기는 거의 뭐 미국 중세력에서 거의 국소수다. 서쪽에 여기 조금 이 정도만 오염 안 되고 남는 타운데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 산성비가 내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나. 식물들이 아까 이게 사진 보셨겠지만 식물들이 입사에 탑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서울 공기 엄청 나빴을 때는 비만 오면 꽃동네 꽃이 막 그냥 꽃이 빨간 꽃이 이제 거기에 빛발 떨어지지 막 그러집니다. 그런 식으로 식물들이 이제 손상을 첫째 바로 입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 자꾸 내리면 토양에 있는 광물을 갖다가 영양분을 씻어 내려갑니다. 토양에 척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성을 수소율을 수창에다 남겨놓고 가거든요. 그리고 토양이 산성이 되는 거죠. 토양 자체가. 토양이 산성이 되면 미생물이 활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산성이 되고 나쁘면 자라는 게 곰팡이들이 잘 자라요. 곰팡이들. 건강한 미생물들은 못 살 곰팡이들 자랍니다. 그리고 발가락에 무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음식물에 잘못된 피는 거. 곰팡이들은 물기가 없으면 잘 자라고 산성이 돼야 잘 자라. 알칼리 잘 자라. 그게 곰팡이지. 환경이 나쁘면 곰팡이 나갑니다. 이 곰팡이들이 병을 옮기가 식물들이 잘 자라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토양이 많아가지고 산성비 오더라도 광물을 흡수해가지고 일단 중성이 금방 됩니다. 근데 저 북유럽이나 카나다 이런 데는 토양이 참여할 수 있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는 물이 산성비 내리면 호수 그대로 산성입니다. 산성. 그 산성 호수라고 써붙여놨네. 많은 호수들이. 그게 자랑하려고 붙인 게 아니고 조심하라고 산성 호수니까. 그 물이 산성이 되면 물고기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물고기들이 pH 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생물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산성비가 내려서 나타난 피해라고 이렇게 해요. 그 대교염이 장거리 이동하는데 장거리 이동하는 걸 좀 골치 아프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구에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자전을 하면서 적도는 1초에 460m 돌아갑니다. 북60도로 가면 230m 돌아가서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기가 만약에 여기 고기압이 되면 저기압이 되면 여기 위로 가겠죠. 이 위로 가면 어디로 가게 되나? 이렇게 기차가는 데서 뛰어내리면 옆으로 뛰어내리지만 저희 앞으로 가게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 관성 때문에 이렇게 가게 돼요. 여기서 고기압이 되고 여기 저기압이 되고 이리 올라가면 어떻게 되나? 뒤로 밀리게 돼요. 그 저것 때문에 이거를 코리올리력이라고 하는데 코리올리력, 전향력이라고 그러죠. 전향력.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북방에서 말하는 오른쪽으로 항상 뒤틀립니다. 수도 가면 물 빼지요. 잽때 물 빼지요. 잽때 물 빼면 어떻게 되나? 물이 오른쪽으로 나오죠. 북방에서. 남방에서는 거꾸로. 그래서 지구의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나?
햇빛이기 때문에 여기 공기가 더워져가지고 또 오릅니다. 여기서. 또 오른 공기가 어떻게 하면 이 북극과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새집 지어 나오면 뭐 좋은 재료를 써야 되겠지만 그 정부 규제가 잘 안 되는 게 많거든요. 조그만 것들은. 그래 안 되는 거는 이제 좀 온도를 올리고 습한 날에 그렇게 좀 빠져나가도 빨리 빠져나가도 해야 됩니다. 몇 달 되면 뭐 지금 많이 빠져나갔죠. 그 정도 나가더라도. 그리고 또 공기를 조사해 보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나왔습니다만 바깥 공기보다 학생들 실내 공기가 더 오염됐다 그런 나왔죠. 그 온도에 많더라고요. 실내 공기가 더 나쁩니다. 많은 경우, 대부분 경우. 이거 미국이 조사했는데 바깥 공기 하얀 거, 가운데 실내 공기. 실내 공기보다 더 나쁜 게 사람이 숨 쉬는 공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은 어떻게 만들어가니까 기준은 실험해가지고 딱 이렇게 통 안에다가 온도를 넣어놓고 동물을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공기 좀 해가 있구나 해가지고 기준을 정했는데 실제로 사람이 쉬는 공기는 바깥에 되는 공기보다 훨씬 나쁜 공기를 심습니다. 그래서 심지는 거는 왜 그러나? 실제 조사해 보십시오. 바깥 공기, 실내 공기, 사람 숨 쉬는 공기. 숨 쉬는 공기가 훨씬 나쁘죠. 숨 쉬는 공기가. 왜 나쁜가 봤습니다. 실내 공기, 잘 때는 막 그냥 잔잔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출근할 때 보면 차 공기 따라다니면서 길에 오염되니까 마시고, 그 다음에 뭐 짜다 보면 막 담배 피우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집에서 뭐 부엌에서 이제 요리한다고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숨쉬는 공기가 훨씬 나쁜 겁니다. 숨쉬는 공기. 그래서 우리 기준하고 변하는 건 사실은 우리 실제로 우리 맞지 않다. 우리가 더 기준이 강화돼야 되고 더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야 돼. 그 실내 공기 아까 보면 뭐 여러 가지 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막 튀어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게 그 희발성 오염 물질. 그도 바이오 에어로졸 했는데 미국에서 학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집단 발병을 해가지고 죽습니다. 우리말로 레조넬라 병이라 그랬죠. 이전에라는 종류에서 거기서 학회를 하다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어컨을 통해 가지고 박테리아가 세균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라돈이 또 문제가 되는데 라돈이 지하에 우라늄이 있습니다. 우라늄 거기서 라돈을 뽑아냅니다. 라돈을 수비는 짧은데 방광기는 뭐 며칠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실력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하에 산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문제가 되는데 어딘가 하니까 충청도의 영동 옥천고 지역에 가면 우라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에서 라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에 지하수를 조사해 보니까 라돈이 기준치 넘었다 한 데가 바로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는 그 라돈이 우라늄 이런 것들이 뭐 공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음식이 수축이 되겠죠. 물에도 나오겠죠. 지하수도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래서 그 동네는 뭐 언청이하고 바보가 많이 생산된다 나온다. 그게 혹시 저거하고 관계가 있는가 아닌가 좀 여기 그 동네는 농산물 좀 다른 데하고 섞어가 좀 있어 올게요. 미국의 비를 보니까 여기 서부 지역은 되지만 동부 지역은 다 산성비가 아닙니다. 미국 공기는 우리보다 훨씬 깨끗한 뭐 대령도로. 그리고 뭐 지붕에 뭐 이런 거 하는 거 승률을 다 쓰고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몰라서 그랬지만 시골에 가면 다 슬래트 지붕에 슬래트가 다 성면입니다. 학교마다 지금 성면이 다 들어가고 빼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성면이 하도 많이 퍼져가지고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그냥 성면이 지금 재수가 없으면 종류가 재수가 없으면 성면 펴지거든요.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성면폐에 입을 거라고 보십니다. 그리고 또 실내 오염 때문에 많이 죽는다 그랬죠. 실내 오염 때문에. 실내 오염 때문에 왜 죽는가 하니까 실내 공간에 환기를 잘해야 돼. 환기가 잘 안 돼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 자재가 보면 요새 얼마나 뭐 칠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많이 붙여줍니다. 건축 자재 엄청 독한 냄새 많이 나죠. 그리고 세멘트 자체도 거기다가 온갖 산업 폐기물을 넣어가지고 태워가지고 세멘트에 넣어놔
눈 아파가지고 세멘트에도 많이 나옵니다. 세멘트가 왜 얼마나 독한가 하니까 제가 아는 사람이 영문학자가 있는데 영문학자 사람이 당나귀를 키웠습니다. 그분이 옛날 김대중 대통령 영어 통역하시던 분인데 그런데 그만두고 시골에 당나귀를 키우고 당나귀를 키우다 보니까 당나귀를 흙집에 넣어놓으면 하도 피부도 뽀들뽀들하고 이제 윤기가 나고 좋은데 세멘트 집에만 넣어놓으면 피부병이 나더랍니다. 세멘트 집에 넣어놓으면 세멘트가 왜 그렇더라? 세멘트가 사실 여전히 돌이 공구인데 거기다 그게 아니고 거기다 해가지고 산 폐기물을 섞어가지고 태양을 섞어가지고 일본을 수입해가지고 막 넣거든요. 그런 독한 겁니다. 건축자재.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식빌딩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식빌딩 신드롬. 그거는 빌딩에 뭐 환경 잘못되게 해가지고 뭐 세균도 들어가야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새집에 특별히 새집에 이제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 새집증후군에 이렇게 이름 붙였죠. 집에서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아까 말했듯이 세면 자체에서 그렇게 병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재를 많이 붙입니다. 보면 특히 가구 같은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카페트를 안 쓰지만 미국은 집집마다 카페트입니다. 카페트를 조사해보면 카페트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발 신고 미국 사람 사용하거든, 서거든. 그러니까 뭐 농약, 잔디 뿌리 났던 농약이니 뭐 이런 것들 다 밖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이제 좀 부자고 똑똑한 사람들은 카페트를 안 하고 이게 말로 신발 벗고 들어가게 하고. 아니, 미국의 촌 사람들은 다 신발 신고 그냥 카페트 쫙 깔아는데 그게 오염이 심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제 특히 중에서 또 오늘 말하던 부엌의 가스레인지입니다. 가스레인지가 가스가 오염은 적긴 하지만 석유나 이런 데 돼가지고 그래도 여기서 요리하는 되게 문제 많이 납니다. 오염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나라 실내 좀 조사했더만 한 폴말데이드, 톨루엔 이게 다 기준치 이상의 초록이 많이 남았거든요. 저게 얼마나 심하냐면 제가 3년 된 집에 하면 방배도 아주 부자 동네 집이에요. 그제 저도 돈이 좀 있어가지고 그 집에 한번 이사 가보고 갔는데 3년 된 집인데 집이 줄을 비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딱 닫아놨지. 우리 집 사람 내가다가 숨을 못 쉬고 나왔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독하던지 그렇게 과거에 지금 엄청 많이 치러나는 이게 초강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